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자, 오늘은 만능 기초 아닌 만능 크림. 지금 이제 환절기 가고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정말 너무 건조하고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니까 댓글을 늘 수시 보거든요. 저는 안 건조한 그런 제품에도 너무 건조하다라는 댓글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보습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발견한 게 이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제가 워낙 애정한다는 거는 이제 구독자님은 잘 아실 거고, 천연에서 가져온 성분인데 굉장히 환경, 습도, 기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보습력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세균이라든지 바람 이런 것들에 약해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들과 조합했을 때 별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애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효과가 높은 성분이라 싸고 일반 원료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강연이나 방송 이런 걸로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제가 산 히알루론산 1%예요. 1%가 가장 화장품에 섞기 좋은 거라 다 이렇게 팔아요. 히알루론산 1%라고 치시면 짜르륵 짜르륵 제 이름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리퀴드하죠. 이렇게 퐁샥퐁샥. 이걸 쓰는 이유가 이 두툼하잖아요. 요 두툼한 제형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왜 썬번 됐을 때 진정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왜 알로에베라 젤 같은 제형이에요. 그런 애입니다. 얘가 제가 산 게 500ml인데 이게 10,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큰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왜 여러 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몇 통을 사놨는데 여러분은 60ml짜리 사시면 되고 그게 60ml가 2,5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호주산이고 호주산 사요? 국내산 사요? 이러시더라고요. 두 개 다 아주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으나 저는 호주산을 샀고 사실 원료 쇼핑몰들은 제가 그 회사 자체를 다 검증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댓글이라든지 전화 문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댓글 상담을 제대로 잘 해주시고 전화 상담을 잘 해주시는 곳에서 사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산이 더 못하다 낫다 이거는 아니니까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 유통기한이 보시면은 꽤 됩니다. 2019년 8월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에 얘가 이제 희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방부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통 화장품에서도 무슨 추출물 하면 그 추출물 안에 방부 성분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나 파라벤, 페녹시에탄올하고 기재해 놓은 그 방부제보다는 함량이 낮고 자극도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대신 얘를 오픈했을 때는 2년은 아니에요.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되지만 6개월 안에는 쓰셔야 돼요. 60ml 정도면 3개월 안에 다 쓰실 거예요. 왜 섞어야 돼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만능 기초 아시죠? 요거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속건조로 진짜 잡는데 좋았다라는 후기도 많았으나 오일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성분을 뭐로 하지? 대체 제품 뭐로 하지 하다가 히알루론산이 괜찮은 이유는 천연 오일이라든지 이 막 형성, 보습을 주기 위해서는 막을 형성해주는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피지오겔, 아토팜, 이렇게 밤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겨울 되면 이렇게 그 왁스 같이 생긴 애들 그런 애들이 다 막 형성 성분인데 지성, 수부지, 모공이 잘 막힌다,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분들은 그 성분에 반응이 있는 경우가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트러블 난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성분들을 좀 찾았어요. 쉐어버터, 합성 비즈왁스, 파라핀 이런 거 대신에 트러블이 덜 나는 대체 막 형성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찾았습니다. 히알루론산 이거 원액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원액은 히알루론산 자체가 좋기는 하나 입자가 중분자잖아요. 흡수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유효 성분들을 흡수시키기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얘만 쓰는 건 좋지가 않고요. 섞어 쓰는 게 좋습니다. 단 얘만 썼을 때 얘만 써도 될 때가 그 프라일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할 때 아니면 스키장 가서 찬바람 맞아서 여기 뻘개졌어. 선탠,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아니면 해외 갔다 와서 빨개졌어. 그럴 때 얘를 발라놓으면 얘가
원래는 화장품에 잔탄검이나 카보머를 넣으면 폭신폭신해지는데 그런 화학 성분 없이도 얘 자체가 폭신폭신해서 입자가 커요. 그래서 진정, 쿨링, 보습, 고보습 효과를 줘서 빨리 다운시켜줍니다. 홍조를. 그럴 때는 단독으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단독으로 썼을 때는 물로 씻어주세요. 물로만 그냥 씻으면 그냥 뭐 약간 매끈매끈 에센스 바르는 정도 되고 얘만 쓰면 흡수가 안 돼서 아침에 메이크업 못하고 잘 때 끈적거리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히알루론산 1% 원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왜 써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젠 어떤 수분크림을 섞을까? 어떤 화장품과 섞을까? 가볼게요. 일단 히알루론산 1% 원액과 섞으면 좋은 수분크림으로 제가 메이크프렘 만약에 이렇게 집에 쓰던 게 이런 정도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한 2방울 이걸로 이렇게 한 방울 2방울 이런 정도 떨어뜨리고 너무 많이 넣어도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발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양을 욕심낸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보이나요? 보이시나? 이렇게 섞어서 남은 수분크림이 조금 나 좀 보습력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진정 효과? 얼굴이 좀 가을 겨울 되니까 붉어져요. 그다음에 좁쌀 여드름이 좀 난다. 요랬을 때는 요렇게 섞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크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히알루론산 섞게 되면 조금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차근차근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싹 들어가지는 않아요. 입자가 큰 편이기 때문에.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효 성분들이 보다 피부 속에 잘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습, 미백, 줄기세포로 인한 뭐 주름 탄력 이런 거 효과를 부스팅 시켜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고보습 진짜 되게 촉촉하다라고 생각되는 크림들 요건데 방송에서 했던 거는 마몽드였어요. 마몽드 무궁화 크림이었는데 걔도 괜찮고 걔보다 성분이 더 착한 애는 요 프리메라 워터리 크림인데 요 보습력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막형성 성분, 소위 지성수부지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민감성에 쉐어버터, 합성 비주어스, 파라핀, 뭐 있죠 또? 천연오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트러블 나잖아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에다가 히알루론산을 넣으면 히알루론산이 막형성 성분의 대체 유효 성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사용할 만큼을 뜬 다음에 히알루론산 원액을 이렇게 작은 공병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약 짜듯이 이렇게 한 방울만 물약 짜듯이 이렇게 짜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바르는 게 아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섞는 것보다. 이렇게 손등에 해가지고 덜어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이 샥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지금 촉촉해졌어요. 완전 겨울 보습크림 같은 느낌? 요거 맞는 크림 섞을 때는 다른 애는 덧바르지 마세요. 맞는 기초까진 괜찮아요. 맞는 기초 바르고 얘 바르는 것까진 괜찮다. 수분크림 말고 딴 데 섞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일단 토너는 제가 전에 페이스 요가 편에서 사용한다고 했던 미라클 시드 퍼스트 에센스인데 여기에 섞을 때는 얘도 약간 덜어서 히알루론산을 넣게 되면 요게 히알루론산 에센스가 돼요. 근데 약간 입자가 굵어지죠. 에센스처럼 묽은 게 이제 되게 굵게 돼서 묽게 돼가지고 한 번에 덜었을 때 한 번씩 바를 때 그때 이렇게 조금씩 양을 조절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난 에센스나 앰플과 바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사실 얘가 제가 겹센스로 추천을 했던 아이인데 막형성이 거의 없어요. 요걸 딱 하나로만 쓴다면 그러니까 얘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요거만 쓴다면 에센스 세럼을 넣고 맞는 기초처럼 이 히알루론산을 1대1로 이렇게 섞으면 조금 더 꾸덕한 앰플 모양이 돼요. 이런 경우는 3겹을 덧바를 필요는 없고 한 번만 바르면 됩니다. 나는 이 에센스
딱 하나의 히알루론산으로만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히알루론산을 넣고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일들 있죠. 뭐 다 돼요. 이거 다 예전에 제가 했던 애들 다 가져와. 이런 거 있으시죠? 여기에 따라서 장미는 탄력, 아르간은 왕보습, 요건 아토팜 오일인데 피부 친화력이 높은 장벽 오일. 요것도 제가 더블 레이어링 오일에서 얘는 천연 오일이 함량이 조금 작아서 트러블 많이 나는 사람이 오일에는 요게 좋다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얘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섞으세요.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만능 크림 안 바르고도 만능 에센스 요것만 바르고도 환절기, 겨울에 보습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요렇게 너무 쉽죠? 1대1대1 하면 돼요. 1, 그 다음에 1, 5일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저는 바디로션에 섞어서 씁니다. 아토로션, 착한 바디로션으로 작년 11월, 12월 그때쯤 뽑았습니다. 얘를 이렇게 펌핑을 하신 다음에 히알루론산액을 섞으세요. 몸이니까 조금 듬뿍, 뭐 화장할 거 아니니까, 메이크업 할 거 아니니까 밀릴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굉장히 반죽 같지 않나요? 크리미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로션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바르면서 문질러 주셔야지 잘 흡수가 됩니다. 히알루론산의 특징이 그래요.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를 바르고 조금 있으면 얘가 좀 스며들어서 이 미끌거리는 느낌이 계속 가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바디로션까지 섞을 수 있고요. 자, 히알루론산 고분자 저분자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분자는 입자가 큰 거예요. 20에서 40만 그 정도로 크고, 저분자는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싹 되는 애. 한 4천, 분자 크기가 한 약 4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천 대 20만이니까 되게 차이가 크죠? 근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입자가 크면 그러니까 외부 세균 침입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외부 바람, 히터 이런 걸 잘 막아줘요. 단점은 흡수가 잘 안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잘 흡수 안 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분자는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보습 외에 주름 탄력 효과가 더 있어요. 근데 입자가 크면 보습력은 되게 뛰어나나 주름 탄력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저분자는 화장품에만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소개했던 히알루론산 제품이 유세린 나이트 크림, 요 아이크림 요런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마몽드를 3월인가 4월에 소개를 했었는데 얘도 히알루론산 저분자, 얘는 저분자 썼어요. 얘네들도 저분자예요. 저분자, 고분자 같이 썼어요. 그래서 보습력도 괜찮다라고 했던 애고, 화장품에만 저분자를 적용한 거를 찾아서 써라 요 얘기고, 이 수분 크림에 있는 저분자의 아이들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요 아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1%짜리를 쓰시면 중분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사서 다 섞으시면 돼요. 히알루산 말고 딴 거 섞어도 되나요? 딴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 12월쯤에 해보려고 하는데, 글리세린도 있고요, 스칼렛 원액도 있고, 알부틴, 뭐 나야시아메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막 섞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거를 일단은 쓰세요. 그리고 원료 쇼핑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섞어서 12월쯤에 한번 다시 만능 뭐 미백크림, 만능 뭐 주름크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너무 이것저것 지금 제가 이거 히알루론산 소개해드렸더니 댓글에 저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저거 섞으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만능 기초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만능 기초는 천연 오일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거고, 입자가 좀 더 만능 크림보다 작아요. 그래서 물 같은 애들에게 섞으면 제일 처음에 세안하고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두꺼운 보습제를 바르라고 한 게 그 이유입니다. 대신 만능 크림은 입자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칼바람과 이 환경과 이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신체 내부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뭐 웬만큼 떡칠하지 않으면 건조하다고 느끼는 이 상황에서는
막형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이 건조하지 않다고 느낄 것인데 천연 오일은 그만큼 헤비한 막형성은 아니라는 거죠. 히알루론산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냐면 천연 오일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만능 기초를 사용해서 속건조를 잡으시고 겨울에 뭐 가지고 다니거나 겨울에는 요런 데 만들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토너를 따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원래 요걸 쓰다가 미스트로 토너를 여기다가 따르고 사이닝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오일을 넣어서 에센스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세안하자마자 요걸로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능 크림 만드신 걸로 위에 덧바르시면 막형성이 충분히 돼서 속 건조와 겉 건조,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겉 건조까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피부 친화력이 높은 성분이라 트러블이 나는 성분은 아닌데 저 이거 바르고 트러블 났어요. 이런 사람도 뭐 0.1%라도 있으시다면 섞지 마시고 그냥 화장품 자체만 쓰세요. 이 정도로 안 되신다면 근본적으로 클렌징과 화장품 다이얼 통해서 피부 장벽 개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 번 발라서 건조함을 안 느끼는 방법은 잘 제안드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히알루론산, 얘 너무 좋아요. 저는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을 환절기 와도 저는 건조함을 못 느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일단 평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 수분크림을 사거나 이러진 마시고 집에 있는 지금 착한 제품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거에다가 섞으세요. 자, 그러면 겨울에 건성은 중성으로, 지성도 중성으로, 민감성도 중성으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11월, 12월까지 제가 보습과 민감한 피부 되돌리기 영상 기획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또 만나요.